어,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 시간과 싸우지 말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과 싸우지 말자는 말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아니겠죠.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익이 나서 끌고 가는 자기 목표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장기 투자를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만기가 있는 어떤 펀드를 들든 ELS, ELW 뭐 세게 나가자면 선물 옵션까지 만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롤링을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런 상품들은 일단 제약 조건에서 빼시는 게 좋습니다. 경험상. 왜냐면 일단 돈에 대해서 문제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만기가 생기게 되면 이 만기 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조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전체적인 종합 주세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보고 갔지만 평가는 다르죠. 이 평가를 기준을 자신이 스스로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언제 차트에 몇 개월 뒤에 오를지, 여기까지 계산을 할 때는 그 시점에 뭔가 있어야 되죠.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점에 얘네들이 무슨 개발을 하든 상품 개발하든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죠. 뭐 주담하고 통화를 하든, 근데 주담은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뉴스든 각종 정보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점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하시든 단기 투자를 하시든. 근데 내가 상승하는 시점이라 생각하는 게 어떤 그런 트리거가 있어야 올라갈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주가는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순이익이 주가를 밀어 올린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트리거가 될 테고 그때 올라갈 건데, 그 시점이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은 틀리죠. 순이익이 밀어 올리는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주는 거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 시점을 내가 예상하는 시점은 신상품 시장 확대 이런 시점을 파악하는 시점이겠죠. 그런 점에서는 뭐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 주가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거 발생 시점을 찾는 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떤 시세에 대한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한다. 그리고 남들도 좋게 봐야 된다라는 모든 조건들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봐도 단기 차트를 보느냐, 장기적인 차트 월간 주봉을 보느냐, 월봉 주봉을 보느냐, 일봉을 보느냐 따라서 차트의 모양이 다르듯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조정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랐다고는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언제 어디 위치에 있느냐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다. 어떤 상품이 아니라 만기 상품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기업의 변화에 대한 사이클을 보고 매도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세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닙니다. 회사는 멀쩡해요. 단지 주가만 떨어진다면 이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기업 변화를 느끼고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야 다음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세로만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어떤 뉴스로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나빠졌는지 정말 좋아졌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보류하는 게 좋죠. 매수든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판단을 쓰지 않을 때까지는. 판단이 서고 나서 이건 추가로 매수해야 돼. 그리고 어떤 내가 생각했던 트리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트리거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상품이라든 만기가 있는 부분은 개인은 특히나 시간, 돈, 그리고 만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를 하고요. 투자 경험상 그 시점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든 복권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시간과 싸우지 말아라라고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제 오를지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발생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돼서 오를 수 있다는 시점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게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혹은 유행에 따라가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유행에 따라가는 방법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싼 가격을 사야 된다는 조건이 깔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 보지 않을 때 싸게 사서 기다리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조금 주가가 떨어진다면 더 싸게 사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남들보다 싸게 사는 게 좋고 분명히 회복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겠죠. 혹은 회복이 아니라 그냥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을 뿐 주가가 분위기에 따라서 떨어졌다면, 이런 마켓에
흔들림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켓은 언제든지 움직일 거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켓은 언제든지 우리가 싸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싸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비싸게도 가져가기 때문에 마켓에 휘둘리지 말고 일단 시간과 싸우지 말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 이상의 보답을 해줄 겁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할지. 물론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매수를 제가 정확한 포인트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락 시점에서 사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내가 산 가격보다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승 중인 경우에는 하락보다 내가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모멘텀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나는 대신 상승하는 기업에 더 상승을 한다는 거는 나는 그 정도의 더 비싼 비용을 들이는데 생각과 달리 반대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을 잃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가로 꾸준히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적정 단가를 만들어 놓는다면 시간과 가치가도 충분합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저는 그렇게 버틸 만한 상황이 되는 것들은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배당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게끔은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전혀 주지 않고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배당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배당으로도 저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과거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배당은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기업들을 하고 일부 포트에서만 성장주에 관련돼서 투자할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제 성향상은 배당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기업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시간과 싸우지 않더라도 버틸 힘은 되거든요. 매년 요즘은 이제 분기 배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걸 재투자를 하든 뭐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쓰는데 일단은 시간과 크게 싸우지 말고 내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어떤 발생 시점, 주가가 오르는 발생 시점에는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싸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은 버리십시오. 언제 오를 것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트리거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가 하한가고 언제 오를 거다. 그런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시점이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시세가 좋지 않다면 저는 또다시 기다릴 겁니다.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이 트리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면 혹은 아는 사람이 없다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회사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어떤 흐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기다립니다. 뭐 너무 단순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근데 경험상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이 좋고, 높은 비용에 사서 낮은 가격이 되어서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서 기다리는 게 좀 더 덜 힘들고, 특히 배당을 깔아준다면 배당 수익 5%, 3년 동안 15% 벌었다. 3년이면 충분히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내에 중소형주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론 아예 과거부터 반응이 없었다는 기업들은 저는 투자에서 배제를 합니다. 트리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빼지만, 어느 정도 변동폭은 있었다, 움직임은 있었다,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간과 싸우지 마세요. 언제 될 거냐, 언제 안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포트에 있는 종목들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지 아닐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포트가 지금 현재 없다면 최대한 배당이 높은 기업 중에 실적주를 보시고 소외된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옆으로 쓴 것도 있지만, 예상하지 말자라는 거죠. 결국은 시간과 싸우지 말자는 거는 언제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